안녕하세요. 이제 2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 시에도 원클릭을 활용한 청구 업무에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재심사 조정 청구, 이의 신청하는 방법이나 보완, 추가, 누락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심사 조정 청구 이의 신청하는 내용인데요. 재심사 조정 청구는 제가 앞선 강의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CT 조정권이 있었었죠. 근데 내역 설명이 없어서 조정이 된 건에 대해서는 재심사 조정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심사 조정 청구, 이의 신청에서 두 개의 차이는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재심사 조정 청구나 이의 신청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다만 재심사 조정 청구는 심사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우리가 60일 이내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의 신청은 좀 더 30일이 더 늘려서 90일 이내에 하면 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평원에서 재심사 조정 청구를 했을 때 언제까지 줘야 된다 확인을 해서 30일이죠. 그래서 심사평가원에서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알려줘야 하고요. 이의 신청을 했을 때는 60일 이내에 우리가 확인을 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을 더 연장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재심사 조정 청구는 좀 짧게 우리가 60일 안에 다시 해야 되고 이의 신청은 90일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게 약간 일수에 따라서 다른 내용이지 재심사 조정 청구나 이의 신청이나 하는 내용은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이제 재심사 조정 청구를 하고 우리가 재심사 조정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이의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의 신청을 바로 해버리면 다시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다만 행정소송 신청으로 이제 가서 바로 행정소송을 들어가야 되는 작업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심사 조정 청구하는 거를 이제 화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업무 포탈에서 재심사 조정 청구를 하는 게 좋은데요. 요양기관 업무 포탈 재심사 조정 청구 이의 신청 이제 하는 화면을 좀 보도록 하면 요 화면에서 이제 조회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업무 포탈에서 제가 청구한 내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화면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료비 청구 업무로 가서 심사 진행 과정에 들어가서 내가 몇 월에 청구한 걸 확인하겠다. 라고 하면 몇 월 거를 지정을 하고 조회를 하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단과 보호권에 대해서 각각 들어가서 체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또 하나가 떠줄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조회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드별 혹은 심사 조정 내역 두 가지 뭐 다 탭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난 여기서 확인하는 게 좀 더 좋다. 뭐 아니면 심사 조정권에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 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어떤 거에 왜 삭감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우리가 원클릭 화면에서도 제가 심사 결과 통보서는 확인은 하실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재심사 조정 청구를 할 때는 심평원 사이트에서 우리가 올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기관 포털 업무에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 통보서를 지금처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재심사 조정 청구 바로가기, 이의 신청 바로가기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재심사 조정 청구를 바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재심사 조정 청구를 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화면이 떠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명일년 단위 조정권 혹은 코드별 조정권 편한 걸로 우리가 선생님들이 좀 편하게 난 이 탭에서 보는 게 더 편해 그러면 더 편한 탭을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정권이 쭉 다 나오게 돼요. 우리는 위에 거 할 거죠. 콤빔CT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콤빔CT 조정된 건에 대해서 한번 재심사 조정 청구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콤빔CT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뜨는 거 클릭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될 거는 클릭을 하고 여기 사유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인지 재심사 조정 청구인지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의 신청 아니면 재심사 조정 청구 이의 신청인지 체크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유를 우리가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노라마상 우리가 하치조 신경하고 겹쳐서 추가 CT 촬영을 했으나 내역 설명이 미기재. 내역 설명은 빼서 우리가 조정돼서 재심사 조정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가 올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파일은 두 가지를 올려야 되겠죠. 당연히 CT니까 영상이겠죠. 그래서 파노라마도 같이 올려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CT 촬영한 거, CT 촬영한 영상도 같이 올려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 기록도 같이 또 올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캡처를 혹은 스캔 받아서 컴퓨터 안에 넣어놨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파일 추가해서 올리기 작업을 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장하고 그다음에 보내고 나면 이제 언제 확인을 해보냐,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심사 과정 조회에서 결과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상 관리로 가시면 돼요. 이제 정상 관리로 가시게 되면 재심의 신청 환수 정산 진행 과정 조회라는 게 떠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그래서 언제 거를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접수증 결과까지 확인을 해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사 조정 청구는 반드시 60일 이내에 해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60일 이내에 못했다라고 하면 90일 이내도 가능하기 때문에 90일 이내는 이제 이의 신청으로 신청 작업을 해주셔야 하겠죠. 그래서 90일이 지나면 재심이나 이의 신청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영상을 보시고 안 한 게 있다라고 하면 당장 내일부터 확인을 해서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재심사 조정 청구 혹은 이의 신청 작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확인 작업까지 꼭 들어가서 확인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안 누락 추가 청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청구, 누락 청구, 추가 청구해서 많지는 않지만 간혹 할 수 있는 작업들인데요. 일단 보안 청구는 이전 청구, 그러니까 청구가 보낸 것 중에 청구를 보낸 거에 있다라고 하면 이전에 청구했던 것 중에 지급불능으로 지급된 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안 청구는 일단 심사 결과 통보서를 확인을 하셔야 해요. 심사 결과 통보서를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심사 결과 통보서 안에 지급불능건이라고 해서 그 금액은 실제 지급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청구를 했으나 지급불능으로 지급되지 않은 건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서 보완 청구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누락 청구라고 하는 거는 이미 청구된 청구분에서 누락된 환자의 진료분을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달을 8월 달 거를 이제 다 해서 한꺼번에 1일부터 31일 것까지 해서 청구해서 보내죠. 그래서 8월 달 거를 다 청구를 했는데 이미 보내고 나서 송신이 끝나고 났더니 갑자기 어디서 뭉탱기로 이렇게 차트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빼먹고 청구를 못한 차트가 있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 누락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추가 청구라고 하는 거는 일단 추가 청구는 일부분은 그 한 환자의 일부분은 청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일부분은 청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나머지 일부분은 빼먹은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매복치 우리가 매복치를 뺐을 때 파노라마가 있었으나 파노라마를 빼먹고 매복치만 청구가 들어가는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추가 청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누락이나 추가는 둘 다 뭔가를 빼먹고 청구를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누락 청구라는 거는 아예 한 환자를 다 빼먹은 거나 혹은 한 환자가 열흘을 왔다라고 했을 때 열흘 중에 8일은 청구했지만 이틀은 빼먹었다라고 하면 누락 청구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청구라는 거는 일단 그날의 청구는 다 들어갔어요.
청구는 들어갔지만 그 중에 엑스레이를 빼먹었다 혹은 나인타임 파일을 빼먹었다 이렇게 들어간 것 중에 일부분이 빼먹은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추가 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락 청구나 추가 청구나 일단은 빼먹은 것들을 다 입력을 하셔야 하겠죠. 그래서 입력을 하고 나서 청구가 들어가는 거를 누락 청구 혹은 추가 청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보완 청구도 그렇고 누락 청구도 그렇고 추가 청구도 그렇고 이 세 부분은 다 최대 할 수 있는 게 3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해요. 그렇긴 하지만 3년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청구를 못 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하겠죠. 한번 화면에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조회를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조회를 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 청구 구분에서 보시면 우리가 보통은 일반 청구로 되어 있으셨을 거예요. 일반 청구로 되어 있었는데 이 일반 청구 말고 밑에 보면 보완 청구, 누락 청구, 추가 청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청구를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보완 청구로 체크를 하게 되면 화면에 팝업 창이 하나 떠준 거 보이실 거예요. 보완 청구는 얘기했듯이 이미 앞서서 우리가 청구 작업을 했을 때 심사 결과 통보서에 이거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급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수정 보완 작업이 이미 거치시고 이제 다시 보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 청구에 체크를 하고 환자 체크를 하고 이제 확인 누르게 되면 다 청구 작업 들어가서 보내게 되는 거는 순서대로 똑같이 보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누락 청구하는 화면인데요. 누락 청구도 마찬가지 이 부분 청구 구분에서 누락 청구로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화면에 앞에 체크박스를 할 수 있는 화면이 체크가 하나가 떠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빼먹은 환자들을 이렇게 체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청구 작업해서 보내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추가 청구. 추가 청구는 하나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일단 똑같이 청구 구분에서 추가 청구라는 거 클릭해서 들어가서 하게 되면 얘도 추가 청구도 이미 청구가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료 내역 중에 일부분만 빼먹은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미 들어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수 번호가 떠주게 됩니다. 그래서 접수 번호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체크를 하고 청구 버튼을 우리가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창이 하나가 더 떠줄 거예요. 앞에 우리가 보완 청구나 누락 청구는 그냥 체크하고 청구를 해서 보내시면 됐지만 지금 추가 청구 같은 경우에는 체크하고 청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하나가 떠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를 더 추가를 할 건지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노라마를 내가 더 청구를 할 거다. 그러면 파노라마를 이렇게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전 총진료비하고 이전 환자 분담금을 이제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 청구를 할 때는 빼먹기 전에 일단 내가 파노라마 청구 빼먹은 거를 다시 추가를 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파노라마를 입력하기 전에 그냥 파노라마 없이 들어간 내역의 총 진료비와 우리가 환자 분인 부담금을 적어 놓으셔야 하겠죠. 적어 놓고 우리가 그 다음에 파노라마를 청구를 이렇게 하고 이전 총 진료비 이거고 이전 부담금은 이거다라고 해서 확인 버튼 청구 보내시는 작업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재료대 신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대 신고가 되지 않아도 심사 결과 통보서에 F라는 코드로 자주 떠주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재료대 신고는 반드시 등재된 품목이어야 돼요. 심평원에 우리가 등록이 돼 있는 그런 품목만 재료대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과에서 실제 구입한 실구입가로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구입한 금액이 실구입가라고 하는 거는 구매한 영수증 혹은 세금 계산서에 찍혀 있는 가격만큼만 우리가 청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실사용량과 관계없이 사용 기준량으로 산정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봉합사는 우리가 실사용량으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료대 신고는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금 계산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 구입 시마다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청구 전에는 반드시 신고가 들어가 주셔야 해요. 그리고 한번 신고를 하고 나면 최대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년은 한번 사고 그 재료를 다시 사지 않은 게 최대 인정 기간이 2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재료는 임플란트는 뭐 한 번 사서 2년을 계속 쓰는 게 아니죠. 중간중간에 계속 우리가 사서 쓰기 때문에 매 구입 시마다 사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아말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사서 요즘에 아말감은 거의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사서 이게 계속 거의 쓰지 않다가 1년에 한두 번 쓴다라고 하면 2년 동안 새로 구입할 확률이 없겠죠, 거의. 그런 경우에 2년이 지나면 이제 아말감은 신고가 안 돼 있는 걸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2년까지가 인정 기간이고 2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새롭게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 청구가 작업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작업들을 하는 거를 한번 같이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원클릭에서 들어갈 때는 재료대 구입 신고, 우리가 EDI 화면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EDI에서 문서 작성 및 송신에서 재료대 구입 신고로 들어가서 클릭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재료대 구입 신고. 그래서 일단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 목록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보게 되면 재료 세금 계산서 쭉 이거는 얼마 주고 샀다라는 목록이 다 아마 거래처에서 보내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재료 신고가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재료 신고가 들어가서 재료 신고라는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요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일단 요 화면에서 검색 조건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등록된 재료 검색 그리고 진료가 입력된 어떤 것들이 입력이 돼 있는지 재료 검색 신고한 게 어떤 재료인지 검색을 각각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걸로 탭을 눌러서 재료 신고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입력된 재료 검색하면 우리 병원에 이런 재료가 다 입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료가 신고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하겠죠. 그리고 이런 재료를 살 때마다 우리가 재료 구입 신고를 해 주셔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아말감을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등록된 재료에서 이제 아말감을 이렇게 찾게 되면 아말감 항목만 쭉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말감을 하나 선택을 해서 재료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말감을 하나 샀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요 입력을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구입기간 상호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입기간 상호는 구입처 등록에서 다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장을 해놓고 다음번에는 클릭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입기간 상호, 구입기간 사업자 등록번호 다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입량, 그래서 언제 우리가 날짜도 확인해 주셔야겠죠. 날짜 확인하시고 구입량은 몇 개로 살 건지 구입 총액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말감은 요즘에 캡슐형만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캡슐형으로 쓰기 때문에 capsule형은 보통 박스에 보면 50개 정도가 세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0개로 우리가 박스로 있는 걸로 신고가 들어가고 금액은 얼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개당 단가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이제 보내시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재료대 신고는 구입하실 때마다 매번 이런 작업들을 꼭 거쳐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GR 같은 경우, TS3 임플란트죠. 임플란트 재료를 구매를 했는데 지금 개당 단가하고 상한가가 좀 확인을 해보시면 개당 단가는 73,000원 정도로 돼 있죠. 근데 상한가는 78,000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상한가보다 우리가 작게 금액을 사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실제 구매한 재료
가격만큼만 제가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개당 단가 73,000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수가 적용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78,000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까 A 코드라는 걸로 우리가 금액이 산정 착오로 인해서 조정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가 적용을 하고 이제 저장 송신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재료가 봤을 때 지금 59,000원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TS는 73,000원 들어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신고가 전에는 59,000원이었는데 신고하고 나서는 이렇게 73,000원으로 들어가 있다. 내가 신고한 가격으로 들어가 있다를 반드시 확인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재료 신고하고 나서 반드시 수가 적용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건 더 받을 수 있고 조정되지 않고 청구를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줄 작업이 이렇게 재료 신고가 다 끝났다라고 하면 그냥 똑같은 재료, 아까처럼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게 되면 이 작업은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뭐 임플란트든 혹은 다른 충전재든 재료가 다른 회사 거를 샀다라고 했을 때는 처치 버튼도 우리가 변경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도구라는 거에 들어가서 보시면 처치 버튼 및 진료 자료 변경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팝업 창이 또 이렇게 하나가 떠주는데요. 이 팝업 창에서 처치 버튼 설정 변경이라는 걸로 들어가게 되면 이 창이 하나가 떠줍니다. 그래서 이 창에서 우리가 아말감을 다른 아말감으로 변경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 작업을 해 주셔야 하겠죠. 그리고 변경하기를 눌러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재료가 이전에 샀던 거, 그 다음에 제가 새로 채서 신고가 들어가서 끝난 작업을 반드시 처치 버튼도 변경을 해줘야만 제가 새롭게 사서 들어간 재료로 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 신고를 했을 때 조정당하지 않고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하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원클릭을 활용한 보험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많은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기능을 알지 못하면 잘 활용을 못한다라고 하면 쓸모가 없겠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